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서 그 현재 now situation에서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그 미래의 then situation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people resource를 분석하는 것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관계가 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회들, 또 문제들, 어떤 시스템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 그 타임라인 분석, 또 과거 히스토리 분석,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사역 혹은 조직의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그 미래의 우리의 비전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전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해결책, 우리가 그 비전의 모습을 이루어 가기 위한 어떠한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 해결 방안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뭐 좀 더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회를 우리가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사실 이제 더 우리에게 챌린징한 것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그것을 극대화해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창의력이 요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주로 이 방안을 생각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의 그 생각보다는 그 리더와 사람들이 함께 그 방안을 생각하고 또 그 방안을 그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리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리소스를 우리가 잘 마련하고 그래서 그 방안을 세우고 또 우리가 해결 방안을 딱 하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안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고 그 방안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과 또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최고의 방안을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그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션에 그것을 다루겠고요. 저는 오늘 이 세션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클린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먼저 챌린지 셋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챌린지 셋은 우리가 챕터 5의 제3페이지입니다. 5-3 페이지고요. 챌린지 셋은 The challenge set represents a composite list of opportunities, problems, and systematic issues that you want to address in your change strategy.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회들, 우리의 사역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회들,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점들, 또 우리가 그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분명하게 아이템별로 이렇게 분명하게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opportunity analysis item, 그 다음에 problem analysis item, 또 systemic analysis item,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미 분석한 거를 정확하게 좀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해결화하고 또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기회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그 리소스가 있어야 되죠. 리소스가 있어야 되고 뭐 리소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큰 비전과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지 사람도 쓸 수가 있고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캐피탈 캠페인 같은 걸 합니다. 뭐 건물을 산다든지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그 모금을 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리소스입니다. 예, 리소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우리의 아무리 좋은 그 플랜들이 있어도 그것을 하기 위한 리소스가 없으면은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아이디를 실행하기 위한 그런 그 캐피탈 자본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조직체 또 선교단체 뭐 교회에서 이 모금을 하고 그래서 그 자금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와 같이 그러한 위험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시기 이런 때는 사실 이제 그 캠페인이 모금을 하기 위한 캠페인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때에도 우리가 바른 사명과 가치를 위해서 이 캠페인을 하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동의하고 또 그 어려운 때이지만은 정말로 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그 캠페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에 있어서 그 모금 디벨롭먼트 파트를 우리가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그 디벨롭먼트에 관한 그 세미나를 한번 들었는데 그 5 캐피탈이라는 그러한 그 개념의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캐피탈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돈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네,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실 이렇게 캐피탈 우리한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 위한 어떤 그 리소스는 뭐 돈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또 사람도 필요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도네이션 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그 뭐 어떤 아이디어, 어떤 knowledge, information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꼭 돈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로 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어떤 의미로는 이러한 그 리소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리소스를 잘 활용하면은 또 다른 리소스를 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그 어떤 미국 교수님의 그 교회 개척학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그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 강의에서 아주 그 귀중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아는 분들한테 돈을 좀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은 교회 고척하는 목사님을 좀 후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는 분이라서 좀 후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후원금을 자기가 드릴 형편이 못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은 그 목사님을 좀 피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꼭 사람들한테 돈만 도네이션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위 아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시간 중에서 조금 도네이션을 주말에 한 몇 시간 정도, 서너 시간 정도 저희를 교회를 위해서 제 개척하는 거 위해서 시간을 좀 도네이션 해주실 수 있습니까? 또 돈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돈을 좀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뭐 친구분 중에서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스피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제가 지금 개척을 하는데 교수님의 좀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또 세미나를 좀 무료로 우리 교회에서 해줄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리소스를 다양한 면으로 돈만 꼭 도네이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다양한 면에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부탁하면은 사람들이 좀 부담이 없이 그런 후원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꼭 처음에는 돈을 도네이션 안 했지만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 개척하는데 그 교수님 오셔서 좀 세미나를 하나 한번 좀 저희가 사례는 못 드리고 우리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와서 세미나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감동이 돼서 이 교회가 참 정말로 바람직한 개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또 헌금도 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이제 주말에 자기는 좀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주말에 좀 제가 개척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금 와서 한 시간을 좀 도네이션 해주시면은 그 시간에 와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또 시간이 되실 때 또 그렇게 좀 부담 없이 와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주시면서 또 감동이 되어서 또 헌금도 하실 수가 있고, 또 뭐 꼭 신자를 뺏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오셔서 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사역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또 그 개척 사역에 조인도 할 수가 있는, 너무 우리가 돈만 생각하고 나는 돈이 없고 돈만 좀 도와주시 이렇게 하면은 도리어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후원을 잘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점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리소스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다양한 리소스를 모으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세우고서 이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리소스를 여기서 이제 클린턴 교수님은 인사이드 리소스하고 아웃사이드 리소스를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이드 리소스에서 여기서 이제 people, idea, finances, power, role 이렇게 카테고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체인지 에이전트 유형 중에서 솔루션 기버와 또 어떤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분들, 또 어떤 리소스 링커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또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리소스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디어들, 개념들, 전문 지식들, 또 우리 조직과 사역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것들도 또 좋은, 물론 이제 파이낸스, 돈, 또 우리 그 사역이나 거기에서 실제 버짓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누가 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또 파워, 이러한 그 체인지를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좀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인사이드 사역 조직 내에서 그러한 리소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 리소스뿐만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리소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웃사이드 리소스는 우리 사역이나 조직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리소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면은 클린턴 교수님께서 거기에 컨설턴트,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적절한 인포메이션들, 그 다음에 파일럿 프로그램, 또 가버먼트 에이전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연관된 법적인 그러한 것들, 또 펀드, 가버먼트 펀드라든지요. 여기 트러스트 오거니제이션, 사실은 이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우리가 특별히 난프라핏에 관련된 일을 해나갈 때에 여러 가지 좋은 그 파운데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운데이션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추진해 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계획을 제출하고 그런 계획안을 제출해서 그 펀드를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러스트 오거니제이션이나 가버먼트 뭐 이런 데에서 우리가 펀드를 따내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리소스를 우리가 해결 방안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프로블럼 챌린지 세트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잠재적인 리소스를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솔루션 세트, 우리의 그 문제 해결 방안,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어떤 방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방안을 생각해 볼 때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루션 셋이라고 여기
챕터 5-9 그 페이지에 보면은 솔루션 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루션을 하나만 생각해 갖고 하나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솔루션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e solution set refers to a listing of potential alternative solutions that lead eventually to a single plan that will be implemented. 예, 그래서 그 좀 다양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추려갖고 그 솔루션을 추진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솔루션을 우리가 다양한 방식의 그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바로 이젠 그 필요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창의성이에요. 예. 창의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팀으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고 팀으로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입니다. 예,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생각을 쥐어짜는 것이죠. 예, 쥐어짜갖고 모든 가능성 있는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정지하고 옳고 그르고 해서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얘기를 끌어내는데 초점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안을 하여튼 가능한 것도 모두 끌어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잘라내지 말고 잘라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 그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건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브레인스토밍은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그저 생각을 그냥 끄집어내게 해서 그러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그 5-10 페이지에 보면은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러한 데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이 7단계로 7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면은요. 먼저 5-10 페이지에 브레인스토밍의 그 definition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rainstorming is a group technique in which the facilitator uses questions to prompt any and all answers, whether possible or not, for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건 안 가능하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그 가능한 생각들을 한번 끄집어 내보는 것이고요. 보통 한 5명 이상이 하고 큰 칠판 같은 거를 꺼내놓고 좀 적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첫 번째, to agree to allow no negative comments. For the duration of session, will not disagree or discourage anyone's remarks.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당적인 비판이라든지 그건 안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브레인스토밍의 초점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일단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feel free to piggyback in any direction. 피기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다가 자기 얘기를 더 이렇게 막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저 사람의 의견인데 내가 의견을 뺏지 않는가? 또 저 사람이 내 의견을 자기 의견처럼 하네?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이야기를 더 확장해 나가지 않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브레인스토밍에서는 피기백을 해도 좋다. 남의 이 얘기를 내가 내 것 당겨서 그걸 가지고 더 이야기를 펼쳐나가도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기백을 하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eep track of all ideas and who. 모든 생각을 어떤 거는 여기서 잘라버리고 그러지 말고 잘라버리고 정리하는 건 나중에 하는 것이고 모든 가능한 생각을 다 적는 그런 것이고요. 전 누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나 그걸 좀 적어두고요. 네 번째는 think in terms of what could be, what might be, or what ought to be possible if present restraints were removed.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안 될지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안 돼 그런 걸 다 띄고 모든 가능한 또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래서 안 돼. 우리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affirmation or encouraging remarks of any kind are highly appreciated or any remarks which stimulate further ideation. 루크 안님께 전하신 분은 1번 전화 받아주세요. 루크 안님께 전하신 분은 1번 전화 받아주세요. 네, 지금 전화가 와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인커리지 해갖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확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섯 번째는 agree on a time limit. 하나의 그 브레인스토밍에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도 없이 펼쳐지지 않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챌린지스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그 솔루션 방안들을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솔루션 셋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